요즘 한창 깨소금이 쏟아지는 신혼부부 민호 씨와 은영 씨. 아, 근데 배고프다. 밖에서 뭐 좀 먹고 들어올 걸 그랬나? 아니, 집에 밥 놔두고 왜? 그러니까 내 말이. 아, 말 잘 들어요. 이들은 조촐한 저녁 식사를 손수 준비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전쟁 같은 아침 출근길에 닥치는 대로 샌드위치를 만들어 먹고 간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있는 주방. 일단 치우는 일이 급했습니다. 아, 어떻게 해야 되지? 옥수수는 버려야 될 것 같아. 그래, 버리자. 옥수수 통조림은 겉보기엔 괜찮은 것 같았지만 쉽게 상하는 옥수수의 특성을 고려해 아까워도 버리기로 했고, 참치 통조림 역시 상한 것 같진 않았는데 멀쩡한데 이렇게 많이 남은 걸 다 버려야 되나? 아깝긴 한데 이러고 너무 오래 둬서. 아, 그럼 찌개 같은 데 넣어서 이렇게 팔팔 끓이면 괜찮지 않을까? 그래, 김치찌개에 넣자. 그래. 김치찌개를 끓이기로 한 은영 씨가 제일 먼저 준비한 건 오래된 양은 냄비였습니다. 짜잔! 이거 우리 엄마한테 억지로 뺏어온 거 알지? 김치찌개는 여기다 끓여야 제맛이거든. 자기야, 김치 좀 꺼내다 줘. 잠깐만. 야, 별말도 아닌데 이렇게 웃어요. 그런데 신혼부부야, 신혼부부. 아우! 자기야, 왜 그래? 김치 냄새가. 오. 놀랬잖아. 이거 아무래도 상한 것 같아. 김치가 왜 상하냐? 말도 안 돼. 왜 상해요? 아니, 이건 상식적인 냄새가 아니야. 자기, 입 덧해? 김치는 원래 이런 게 맛있는 거야. 신김치. 코가 다 뻥 뚫린다. 홍어보다 더해. 아우. 저런 김치가 있죠. 네. 뭐 어쨌든 이 김치와 남은 참치 통조림을 넣어 맛있겠다. 보글보글 끓인 찌개가 오늘 저녁상의 메인 메뉴. 전부 오래됐네요. 먹음직스럽게 잘 끓여진 김치찌개는 허기진 두 사람에겐 그야말로 꿀맛 같았고, 또한 비록 냄새는 심했지만 막상 먹어보니 감칠맛 나는 신김치도 곁들여서 둘은 맛있게 밥을 먹었습니다. 그렇게 식사를 마치고 아, 배부르다. 잘 먹었지? 그럼. 자, 이제 치우는 건 내가 할 테니까 우리 여보야는 쉬고 있어. 정말? 그럼. 역시 우리 자기는 10점 만점에 10점. 뒷정리를 자초한 민호 씨는 남은 밑반찬이 담긴 접시에 랩을 씌우려고 하는데 아니 이거 이건 너무 여러 번 썼어. 어때? 그거 많이 쓰면 환경 오염되고 안 좋아. 그래. 자칭 살림꾼인 은영 씨는 평소에도 이렇게 랩이 찢어져 못 쓸 때까지 여러 번 재활용하곤 했습니다. 이제 나란히 소파에 앉아 TV를 보기로 한 두 사람. 그렇게 몇 시간이 지나니 어느새 소화가 다 됐는데. 자기야, 왜? 우리 맥주 딱 한 캔씩만 할까? 좋지. 근데 안주할 게 남아있나? 전에 아몬드랑 땅콩 남은 거 어디 있을 텐데. 아, 그래? 알았어. 얼마 전 했던 집들이 때 손님상에 냈다 남은 아몬드와 땅콩을 주방 한 구석에서 발견한 민호 씨. 여기 있었네. 신이 나서 맥주와 함께 챙겨나갔고, 민호 씨와 은영 씨는 시원한 맥주를 마시며 그렇게 오늘 하루도 잘 마무리했습니다. 그런데 몇 시간 후 한밤중에 폭풍을 호소하는 두 사람. 이들의 병명은 바로 식중독이었습니다. 덥지도 않은 심지어 쌀쌀한 바람까지 부는 이 가을에 식중독이라니 놀랍기만 한데, 두 사람이 갑자기 식중독에 걸리게 된 이유는 바로 대부분 집에서 이들이 했던 어떤 잘못된 행동 때문입니다. 실제로 대부분의 사람들 역시 이 행동을 하면 식중독에 걸릴 위험이 있다는 사실을 잘 모르고 있으며, 특히 요즘처럼 기온이 떨어진 가을 겨울철엔 더욱 방심한 채 이 행동을 하다가 식중독에 걸리는 일이 자주 발생하곤 하는데요.
자, 그렇다면 신혼부부 은영 씨와 민호 씨가 식중독에 걸리게 된 결정적 원인인 잘못된 행동은 과연 무엇일까요? 냄비인가 냄비? 아, 왜? 괜찮은데요? 양은 냄비는 잘 씻지 않잖아요 보통. 예? 양은 냄비에 붙어있던 양은이 이렇게 조금씩 이렇게 흘러내린. 여러분 양은 냄비는 양은으로 만든 겁니다. 그게 왜 이상해요? 그런 성분들하고 참치와 김치가 섞이잖아요. 그러면 굉장한 화학 반응이 일어나요. 정답은 양은 냄비와 참치 김치찌개에 맞습니다. 정답. 이러다가 제가 맞힌 적 많이 있습니다. 어? 얘기했어요. 여러분들 그 냉장고 안에 음식을 넣어두면 뭐든지 괜찮다고 생각하죠. 냉장고 안에 있어도 안에서는 음식이 상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전에 냉장고 안에 떡을 방치해뒀다가 먹었다가 식중독에 걸렸던 적이 있습니다. 떡을 이 정도면 냉장고에? 됐죠? 왜 넣었어요, 떡 냉장고에? 떡 시원하라고. 왜? 떡 시원하면 안 돼? 확인합니다. 얼마? 좀 정신 차리시라는 얘기예요. 랩 앞에 붙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일회용 랩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1회만 써야 되는 거예요. 일회용 렌즈도 1회 이상 사용했을 때는 눈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거든요. 근데 이 랩도 1회 이상 사용했을 때는 식중독이라든가 이런 걸 일으킬 수 있다. 그럼 일회용은 한 번씩만 써야 돼요. 일회용 한 번이니까. 그럼 일회용 라이터를 한 번 켜고 버려야 돼요. 뭐 랩을 쓰는 자체는 좋지만 겉에 음식물이 묻거든요. 근데 이 음식물은 그냥 방치된 상태로 몇 번을 그 밖에 계속 있다 보니까 식중독균이 묻은 채로 계속 그 식중독균이 늘어나게 되는 그런 현상이 생기지 않나. 기가 막. 정답은 일회용 랩을 여러 번 사용해서. 정답이 정답. 어디 그럴싸해요. 진짜인가? 정답인가? 이분들 지금 생활 습관을 보니까 뭘 잘 안 치우네요. 신선한 게 별로 없어. 보니 그 원인은 김치찌개가 맞는데 김치찌개에 들어간 두부. 오래된 두부 먹으면 배탈 나요. 네. 아무리 끓였다 그래도 두부는 아유. 자, 확인합니다. 에이, 멀리 것 같아요. 쑥 지나갔는데 인사치레로 나왔던 건데. 아니면 두부에 지금 포커스를 맞추시니까. 아니면 모르겠어. 그거 아니에요. 정답은 아몬드예요. 예, 이 견과류는 말 그대로 얘 말라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아무렇게나 보관을 해도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도 안주를 꺼내오시는데 뚜껑이 없더라고요. 와이프한테 우리 맥주나 한잔 할까 했을 때 와이프 안색이 어두웠죠. 예, 와이프는 안 거예요. 이미 막 보관했거든요. 뚜껑도 없이 그냥 아무데나 그냥 놓고 방치했었는데 이거를 먹으니까 이 안에서 탈이 난 거예요. 정답은 뭐 간단하게 아몬드. 잘 보관하지 않은 적절치 않은 방법으로 보관한 아몬드를 잘못 먹었기 때문에 마지막에 술만 안 드시고 주무셨어도 편하게 주무실 텐데 그 찝찝한 표정의 와이프를 보셨죠? 아몬드. 자, 아유 달랐잖아요. 그 근접한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전혀. 저녁에 메인 메뉴가 뭐였죠? 김치찌개. 참치 김치찌개. 참치 김치찌개. 김치잖아요. 참치? 참치? 참치 얘기 아무도 안 했어? 참치 얘기 안 했다. 참치 얘기. 랩은 참치로 들어오면 돼. 참치. 참치. 정답은 참치. 그 통조림 요리는요, 따기 전에는 오래 갖고 있어도 되는데 딴 후부터는 오래 이렇게 방치하면 안 돼. 참치. 합니다. 또 아니면 진짜 나는 안 나올 거야. 두 번 다시. 맞아. 맞을 것 같아.
맞네. 위기 탈출 넘버 원. 정답은 바로 먹다 남긴 채 상온에 오래 방치한 참치 통조림을 먹었기 때문입니다. 아침에 먹다 남긴 참치 통조림을 그날 저녁 찌개에 넣고 끓여 먹었다가 식중독에 걸린 부부. 오래된 것도 아닌데. 자, 그런데 여기서 궁금증이 생깁니다. 무더운 여름도 아닌 쌀쌀한 가을철에 음식을 상온에 몇 시간 내놓는다고 과연 문제가 될까 싶은데요. 하지만 가을에도 한낮엔 기온이 꽤 높게 올라가고 심지어 난방을 하는 경우도 많아 실내 온도는 평균 25도 내외로 비교적 높은 편입니다. 그렇다면 이 온도에 음식을 놓아둘 경우 음식이 쉽게 상할까요? 제작진이 준비한 음식은 간단한 아침 식사의 단골 메뉴인 참치 통조림, 육개장, 김밥, 그리고 샌드위치. 실험맨은 출근을 앞둔 상황으로 가정하고 서둘러 먹기 시작합니다. 신선한 지금 상태로는 음식에 식중독 원인인 세균이 없거나 있더라도 그 수가 적기 때문에 전혀 문제될 것이 없는데요. 이 음식들을 각각 깨끗한 랩으로 씌워 평균 25도의 실내에서 그대로 놓아두겠습니다. 그렇게 약 10시간 경과 후 퇴근해서 돌아온 실험맨이 먹기 직전엔 음식 상태가 과연 어떨까요? 그럼 지금부터 전문기관의 도움을 받아 이 음식들로 세균을 배양해 보겠습니다. 각각의 음식물을 조금씩 채취해 인큐베이터에서 약 12시간 배양한 결과 충격적이게도 4종류의 음식에서 전부 식중독을 일으키는 세균이 검출됐는데요. 먼저 샌드위치에서는 극심한 구토 증상을 일으키는 황색 포도상 구균이 많이 검출됐고, 육개장에서는 복통과 설사, 구토를 유발하는 살모넬라균이 검출됐으며, 김밥과 참치 통조림에서 대량 검출된 세균은 대장균으로, 이 균은 설사와 복통을 유발하는 대표적인 식중독균. 이러한 세균들은 10도 이상 60도 이하 실온에서 활발하게 증식하는데, 특히 가을철 실내 평균 온도인 25도에서는 약 11시간 내에 식중독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 이쯤에서 생기는 두 번째 궁금증. 음식이 아무리 식중독균이 많이 증식했다 해도 찌개에 넣고 팔팔 끓였는데 대체 왜 식중독에 걸린 걸까요? 끓이면 무조건 안전할 것 같지만 실은 끓여도 파괴되지 않는 엄청난 균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손에서 감염되는 경우가 많은 황색 포도상 구균은 증식하면서 독소를 생성하는데, 이 독소의 경우 100도씨에서 30분 동안 끓여도 파괴되지 않는 것이 특징. 만약 이 독소가 퍼진 음식을 먹어 식중독에 걸리면 설사에 앞서 극심한 구토 증상을 일으키게 됩니다. 또한 튀김 등을 통해 감염되는 웰치균의 경우 100도씨에서 무려 4시간을 가열해도 살아남는데, 이 웰치균에 감염되면 복통과 설사가 하루 5회 정도 계속 반복되고 노인들은 발열을 동반, 단시간에 기력이 빠져 실신할 위험이 있습니다. 이렇듯 고온에서도 죽지 않는 강력한 식중독 세균. 그렇다면 낮은 온도를 유지하는 냉장고 아니라면 안심해도 될까요? 제가 얘기한 부분이죠. 반드시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냉장실의 평균 온도인 5도씨에서도 증식하는 여신이아균이 있는데, 이 균에 감염된 음식을 먹어 식중독에 걸릴 경우 여신이야, 여신. 고열이 나며 장염과 함께 관절염을 동반하게 되고, 4도씨의 냉장 상태에서 증식하는 리스테리아균의 경우엔 건강한 사람은 가벼운 열과 복통, 설사, 구토 등이 나타나지만 임산부는 유산의 위험이 높아지고 신생아나 노약자에게는 폐혈증, 수막염을 일으켜 자칫 생명을 위협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냉동실에 꽁꽁 얼린 식재료도 결코 안심할 수 없는데, 문제는 바로 잘못된 해동 방법. 그렇다면 실제로 주부들은 어떤 해동 방법을 많이 쓸까요? 상온에다가 2-3시간 정도 내놨다가 다시 사용하죠. 상온에 2-3시간 놔두면 자연스럽게 녹잖아요. 실온에 놓고서는 해동시키고요. 한 2-3시간 정도 상온에서 그냥 놔둬요. 대부분이 이처럼 실온에 장시간 꺼내놓는다는 주부들이 상당수였습니다. 냉동식품을 해동하기 위해서 언식품을 상온에 오래 방치하는 경우 균의 증식 가능 온도인 20도에서 40도 정도에 장시간 노출되게 되어 균이 증식하여 식중독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번엔 실제 상황을 가정해 냉동실에서 얼린 쇠고기를 꺼내 약 25도의 실내에 두어보겠습니다. 약 4시간 경과 후 단단했던 쇠고기 덩어리가 상당히 녹았는데요. 이때 고기 살점을 채취해 종전과 마찬가지로 인큐베이터에 넣어 세균을 배양해보니 다량의 대장균과 더불어 포도상구균, 이질균까지 검출. 이질균. 즉 잘못된 해동 방법만으로 충분히 식중독에 걸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여름엔 식중독에 주의를 기울이지만 가을엔 식중독에 대한 경계심이 떨어져 음식을 상온에 더 오랜 시간 두는 일이 많아 식중독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다반사인데, 실제로 2008년 식약청의 식중독 월별 발생 통계에 따르면 여름철 식중독 발생 건수는 102건인데 반해 가을철 식중독 발생 건수는 117건으로 더 많이 집계됐을 정도. 식중독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 넘버원에서 알려드리겠습니다. 탄수화물이 많이 함유된 음식은 빨리 상하므로 가능하면 조리 즉시 먹고, 비록 쉰맛이나 냄새가 나지 않더라도 상온에 오래 방치된 음식은 과감히 버리십시오. 그리고 냉장고 속 음식들은 적당한 간격을 두고 약 60%만 채우는 것이 좋으며, 냉장실에 놓고 보관할 때 육류의 경우 이틀에서 사흘, 유제품은 사흘, 어패류는 하루나 이틀, 찌개류는 이틀을 넘기지 않아야 하는데, 이때 냉장 보관 기간을 잊지 않도록 리스트를 작성해서 수시로 체크하면 좋습니다. 또한 얼린 육류나 어패류를 해동할 때는 냉장실에 넣어두거나 흐르는 차가운 물에 넣어 천천히 해동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급하다면 전자레인지를 이용해 급속 해동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자주 손을 씻는 습관. 많은 세균이 사는 손만 잘 씻어도 식중독의 위험은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선선한 가을철, 당신이 방심한 사이 식중독의 위험이 성큼 다가온다는 사실을 명심하십시오.